지금 이 시기에는 이미 민법 인강은 다 들었어야 해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 개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겠구나 하고 걱정하곤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회차별로 시간제수 푸는 기출은 언제 풀까요? 영상을 촬영하는 3월 15일을 기점으로 이제 노무사 1차 시험이 70일이 남았는데요. 1차 시험 준비를 빡세게 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 오늘은 1차 시험 합격 전략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노무사 수험 상담을 100번 이상 해보며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노무사 1차 시험 유형이 올해 바뀌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이라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5과목을 시험 보는데 각각 25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쉬는 시간 없이 쭉 이어서 시험을 봤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5과목인 건 변함이 없는데 각각 40문항씩으로 바뀌었고 노동법 1, 2만 이어서 시험을 보고 나머지 3과목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것 외에는 밝힌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2024 노무사 시행계획 공고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바뀐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즉, 각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 개수가 늘어났으면 시간 압박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존 시험에서는 한 과목당 25문항인데 25분이 부여가 됐잖아요.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시험에서는 총 200문항이 주어지고 200분 동안 시험을 봐요. 따라서 바뀐 시험도 마찬가지로 한 문항당 1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문제 개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겠구나 하고 걱정하곤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1차 시험과 같은 객관식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문제의 난이도라기보다는 시간 압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 시간 압박이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1차 시험을 공부하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왜 문제 개수를 늘린 걸까요? 제 생각에 오히려 문제의 난이도 자체를 늘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문제 개수를 늘리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 난이도를 올린다면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합격 점수가 60점인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까딱 문제의 난이도를 잘못 올렸다가 수험생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문제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합격률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문제당 시간 압박이 동일해도 문제 개수를 늘리면 합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운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25문항밖에 없었으니까 한 문제당 4점이나 됐는데 이제는 한 문제당 2.5점이죠. 즉 기존 시험에서는 운이 좋아서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면 60점을 넘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내가 다 장악하고 있어야 60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간 게 아니고 문제의 개수만 늘어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어차피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돌려서 모르는 문제가 없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수험생분들이라면 기존과 1차 공부 방식이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1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영상은 민법 인강을 다 들은 수험생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이미 민법 인강은 다 들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민법 인강을 다 들었다는 전제하에 좀 보수적으로 공부 루틴을 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공부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2차 시험에 집중해야 합격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일에 공부 시간이 9시간 정도 있다고 한다면 3시간은 1차, 나머지 6시간은 2차 시험을 공부하면 됩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편차를 둬도 되는데 내가 1차 진도를 조금 많이 나갔다고 한다면 주말에도 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막 민법을 끊는 정도다 싶으면 5대5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 과목을 어떤 순서로 공부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눌 건데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2차 노동법 진도를 내가 얼마나 나갔느냐예요. 2차 공부 중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노동법 과목이기 때문에 이 노동법 2차 진도를 얼마나 뺐느냐가 1차 공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케이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작년 9월부터 수험을 시작해서
2차 노동법 진도를 충실히 따라간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쯤 2차 시험 GS 1기 강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노동법 진도를 충실히 따라갔다면 1차 노동법 기출을 풀어보면 판례 부분은 거의 다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이제 막 끝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것은 노동법이 아니라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을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 앞두고서 불안감이 엄습해올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선택 과목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제가 합격일법학원 들어서 보니까 선택 과목 기본 강의가 한 33강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하루에 2개씩 들으면 총 16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월 안에 민법 그리고 선택 과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시간 배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평일 3시간은 1차 공부에 할애한다고 했을 때 2시간은 경영학 인강과 복습 그리고 1시간은 민법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세요. OX 문제집도 좋고 파트별로 객관식 문제가 모아져 있는 형태도 좋습니다. 그런데 회차별로 시간 재고 푸는 기출 문제집은 나중에 풀어주세요. 그건 나중에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할 때 풀어야 됩니다. 지금 우선 민법 인강에서 들었던 내용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을 풀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해요. 즉 내가 본격적으로 내 실력을 테스트하기 전에 내 실력을 우선 끌어올리라는 말이죠. 주말에는 1차와 2차 공부를 5대5 비율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노동법은 곧바로 회차별로 기출문제 2, 3회씩 풀고 경영학은 평일과 똑같이 진도를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민법을 공부해주세요. 이게 바로 노동법 2차 공부를 1기까지 충실히 끝낸 수험생들이 지금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좀 늦게 수험판에 입문해서 노동법을 연기 혹은 1기만 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1기만 되는 케이스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최근 GS 1기 강의는 강사님들이 모의고사를 꽤 자주 풀게 하기 때문에 2차 지식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번 케이스와 같은 커리큘럼을 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기만 되는 경우예요. 연기만 되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연기 강의로는 2차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셔야 해요. 만약 본인이 기존에 공부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싶으면 지금 선택 과목 말고 노동법 1차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합격일법학원 확인해 보니까 1차 기본 강의가 한 50강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2개 듣는다고 했을 때 총 25일이 걸립니다. 이거 다 듣고 곧바로 선택 과목 강의를 들으면 돼요. 시간 배분은 하루에 3시간 1차 공부를 한다고 하면 2시간은 노동법, 1시간은 민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까지 활용해서 노동법을 빨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선택 과목을 들어가세요. 그러다 본인이 공부에 좀 자신이 있다 싶으면 연기 강의 복습하면서 혹은 1기 진도를 나가면서 노동법 기본 강의 들을 필요 없이 곧바로 선택 과목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방식을 선택했고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판단은 본인이 본인 스타일을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무튼 어떤 케이스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다가 선택 과목 공부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사회본법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과목 강의가 끝나면 다른 과목 강의 들어가면서 곧바로 내가 이미 들었던 과목은 복습을 하면서 동시에 문제풀이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문제풀이를 하면 회차별로 시간 재고 푸는 문제집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회차별로 시간 재서 푸는 기출은 언제 풀까요? 이건 4월 말쯤부터 푸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노무사 1차의 핵심은 시간 압박을 이겨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처음부터 회차별로 푸는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 압박을 견디는 훈련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이 다가올 때쯤 학원에서 봉투 모의고사를 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사서 풀어보세요. 직접 학원에 갈 필요는 없고 집으로 주문해서 시간 재고 풀어보면 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사서 푼 적이 없는데 만약 제가 올해 시험을 치른다면 꼭 사서 풀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기출문제집만으로는 바뀐 시험 환경을 테스트를 못 해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봉투 모의고사는 문제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니 풀고 나서는 점수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시간만 테스트해보세요. 여기까지가 70일 남은 시점에서의 1차 시험 공부법입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영상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